겨울비는 차갑습니다. 서울역 뒷골목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월의 한겨울, 비는 눈보다 더 매섭게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빗물에 일렁이며 골목 바닥을 붉게,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린 채 신문지를 더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13살 소년의 몸은 너무 작았고 신문지는 너무 얇았습니다. 빗물이 신문지 틈새로 스며들어 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더 작게 말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이 잦아들면,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자신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미 한참 전에 자퇴 처리됐을 것입니다. 지우는 굶주림에도 익숙해졌고 추위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이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그것만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좀 도와줘요. 희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저끝,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밤의 골목은 위험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행패 부리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을 쫓아내려는 사람들. 지우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발 누구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약하게, 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신문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도 살아남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남을 도울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됐습니다. 내일이 되면 누군가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운동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이미 젖어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붙들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 제발 가지 말아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에게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휴대폰 있으세요? 주머니 안쪽 주머니에. 지훈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코트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축축한 천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숫자를 잘못 눌렀습니다. 119. 세 개의 숫자를 누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지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보이는 간판을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곧 도착할 테니 환자 곁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노인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아이가.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 곧 와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이었는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젖은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쌌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골목 입구를 비췄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손놀림으로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노인은 실려가면서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지훈이요. 김지훈. 지훈이 고맙네, 정말.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신문지는 이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문지를 버리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은 더 차갑고 떨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이 밤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무사할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만남이 무언가를 바꿀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가슴속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지훈은 병원 응급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아 젖은 옷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괜찮을지,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보호자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지훈은 그저 노인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내가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니? 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리가 부러졌대. 나이 탓인지 뼈가 약해졌나 봐. 하지만 내 덕분에 큰일은 면했어.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용감하다고 말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넌 참 용감한 아이야. 그 추운 밤에 날 도와줬잖니.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손을 빼려 했지만 노인이 더 꽉 잡았습니다. 앉아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우야. 올해 68이지. 서울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어. 아니, 운영했었지. 노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지. 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어. 그 뒤로 혼자 살았지. 목공소도 정리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견뎌온 슬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넘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더라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는데 미루고 미뤘지. 혼자 사는데 뭐 그리 급할 게 있나 싶었거든. 노인이 다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가 있었어. 그 추운 밤에 비를 맞으면서도 날 도와준 내가 있었지.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넌 어떻게 그 골목에 있었니? 집은? 저는 집이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훈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빠는 술만 드시고 엄마는 떠나셨어요. 집에 있으면 맞아서 그래서 나왔어요.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처참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학교는 안 다닌 지 석 달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훈아, 네, 나랑 함께 살면 어떻겠니?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 집은 작지만 내가 있을 방은 있어. 밥도 해줄 수 있고 학교도 다시 보낼 수 있어. 난 혼자 살기가 외로웠고 넌 갈 곳이 필요하잖니.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함께 살자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늘 자신을 귀찮아했습니다.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왜요? 왜 저를요? 내가 날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내가 필요해. 내가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살 것 같아. 이유가 생길 것 같아.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괜찮아.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어도 되는지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난 여기 한동안 있을 테니까. 노인이 지훈의 손을 놓았습니다.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살자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방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떠났습니다. 이 노인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짐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지훈은 병원 입구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모두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어봐야 할까요? 지훈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노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답인지도 몰랐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지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훈이 들어오는 기척에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할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고맙다, 지훈아. 지훈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박성우는 병실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병실로 가서 노인과 함께 식사를 했고, 낮에는 병실 의자에 앉아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이면 병원 로비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규칙적인 일상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든 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성우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변호사요? 박성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긴장한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친권이 없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먼저 지훈 군의 현재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권 상태 등을 파악한 후 위탁보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사회복지사의 면담과 가정방문 조사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은 서류를 박성우 앞에 놓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박 선생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나,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지우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법원, 서류, 심리.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지은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안녕. 내 이름은 이지은이야. 너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은 지훈을 병실 밖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야. 이지은은 노트를 펼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박성우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거니?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갈 곳이 없어서? 추워서? 배고파서? 그런 이유들이 맞긴 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네.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귀찮아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이지은은 조용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 거구나. 네. 그리고 지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어른이에요. 그냥 야라거나 너가 아니라 제 이름을요. 이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용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무서워요. 할아버지도 나중엔 저를 싫어하게 될까 봐요. 그런데도 함께 살고 싶은 거니? 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박 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지훈의 부모를 찾아 친권 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훈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녀석 돌볼 여력도 없어요. 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훈의 이름 석자를 쓰는데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김태현은 그 이야기를 지훈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성우는 퇴원했고 지우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에 있는 투룸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이 만든 작은 목공품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박성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방문 앞에 서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자신만의 방, 자신만의 공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봐. 지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박성우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법원 심리가 다음 주야.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자.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싸워볼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골목이 아닌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지우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것일까요? 지우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박성우는 주방에서 계란을 굽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밥 먹자.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밥, 김치가 전부였지만 지훈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다음 주면 법원에 가야 해. 긴장되지?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박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박성우가 구해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고 교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발에는 새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며칠 전 사준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는 새 신발이에요. 지훈이 말했을 때 박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지훈은 보았습니다.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네. 가정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색빛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어른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류를 든 사람들. 그 사이에서 지우는 작아 보였습니다. 박성우, 김지훈 사건 심리실 입장하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리실 문을 열자 판사석이 보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참고인석과 증인석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 복지사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성우와 지훈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지훈 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성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지훈 군, 박성우 씨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박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알았어요. 판사는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성우 씨, 왜 지훈 군과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박성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제 곁에 왔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밥을 차릴 이유를, 내일을 기다릴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태현이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 관계는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회복입니다. 박성우 씨는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훈 군은 방치와 학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박 씨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훈 군을 학교에 복학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연금과 저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복지사도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 달간 이 두 분을 관찰했습니다. 지훈 군은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몽이 줄었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도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이 관계는 두 분 모두에게 긍정적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심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박성우 씨,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판사님. 준비됐습니다. 김지훈 군. 판사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박 씨와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본 법원은 박성우 씨를 김지훈 군의 임시보호자 겸 후견인으로 인정합니다.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 6개월간 사회복지사의 정기 방문과 상담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양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후견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심리를 종결합니다. 지훈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가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훈아, 됐어.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지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박성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지훈을 꽉 안았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심리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지훈은 박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갈 때 지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색빛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박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지훈아.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추웠지만 지훈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방이 있는 곳으로, 아침이면 밥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곳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곳, 자신이 속한 곳,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어났습니다. 노란 꽃들이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피었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그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아, 학교 갈 시간이다. 박성우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메고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빨리 먹어. 늦겠다. 네. 지훈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 풍경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오후에 돌아와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는 일상. 평범한 일상이 지훈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제출하는 날이지? 네, 할아버지. 잘하고 와. 박성우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지훈은 교문을 지나며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여기. 반 친구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하기로 했어.
같이 할래? 응, 좋아. 친구가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세상에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하나씩 칠판에 붙였습니다. 봄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꽃, 나비, 풍경.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봄을 그렸습니다. 지훈의 그림이 붙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두 마리 새였습니다. 한 마리는 작고 어렸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크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두 새는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햇살을 받으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새들은 뭘 의미하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쟤예요. 그리고 큰 새는 저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가족이구나. 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방과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박성우는 거실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후 노인은 다시 목공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가구는 만들 수 없었지만 작은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왔니? 네. 뭐 만드세요? 새. 내가 그린 새를 만들고 있어. 박성우는 손에 들린 나무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날개를 펼친 작은 새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형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다 만들면 내 방에 걸어줄게. 지우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마리 새가 나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봄 축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공원 갈까? 벚꽃이 한창이라던데. 좋아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 TV에서 시선을 떼고 박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노인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박성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저를 구해줬어요. 집도 주고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뭔데? 가족이요. 제가 속할 곳을요. 박성우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지훈아. 내가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밥을 차릴 이유를, 내일을 기다릴 이유를 줬단다. 할아버지, 우리 서로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앞으로도 함께 가자. 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기 비 오네. 그러네. 봄비야. 할아버지, 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비는 그냥 비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는 그냥 비였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너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왔었지. 네, 기억해요. 그날 내가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박성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도운 거야. 그렇게 만난 거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골목에서 떨던 날,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운 날, 법원에서 눈물을 흘린 날,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박성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계란을 풀어 프라이를 붙이고 김치를 꺼내 담았습니다. 지우나? 박성우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습니다. 웬일이니? 내가 밥을 하다니. 할아버지가 늘 해주시니까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박성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지우는 웃었습니다. 박성우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성우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네. 저녁에 봐요. 지우는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성우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랑해요. 박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우나. 지우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두 마리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함께 넓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비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외롭고 차가운 세상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것입니다. 슬픈 날도 지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봄은 계속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지훈과 박성우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함께 끝까지.